네, 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제가 그 올해로 기자 생활 32년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 저는 다른 매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매체 비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 시간이면 제가 더 좋은 취재를 하고 있지 뭐 남을 비판해서 무엇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그 두 사건은 도저히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JTBC 손석희 사장. 이 JTBC가 창사기획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면서 비무장지대에 촬영 허가를 받았더니 기아 자동차의 새 자동차 광고를 무단 촬영했대요. 그리고 얼마 받기로 했냐면 12억 원. 맨 처음에 국방부에다 한 얘기는 DMZ에서 자연환경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협조 요청을 해서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대요. 근데 4일날 JTBC 촬영팀이 트레일러에 기아 자동차의 신형 모하빗을 위장막을 씌운 채 민통선을 넘어가서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전방부대에서 군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PD는 광고 영상을 찌르는 게 아니었고 다큐멘터리 일부 장면의 차량을 노출시키며 광고성 효과, PPL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대요. 한마디로 다 거짓말 친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거짓말.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뭐합니까? 아유, 참. 근데 이 사건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죠. 바로 이분입니다. 그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MBC 취재팀이 이영훈 교수에게 인터뷰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영훈 교수가 거부하자 이 교수의 자택 쪽에 숨어 있다가 이영훈 교수가 반바지 차림으로 이제 그 외출을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와 촬영 장비를 들이대면서 막 찍었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촬영도 하지 말라라고 이영훈 교수가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계속 강제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결국 이 교수가 MBC 기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이 MBC라는 방송은 제가 뭐 여러 번 알지만 저는 MBC 안 본 지 뭐 한 몇십 년 됐어요. 보지 않아요. 근데 항상 걔네들이 그 하는 취재 방식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 회사의 약간 전통 비슷합니다. 뭐 MBC에서 저한테 무슨 우리 전통이 아니다라고 뭐 정정보도 요청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본 MBC 기자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뭘 수사하러 가는데 앞장을 막아갖고 시비가 붙어. 그러면 그게 기사인 줄 알아요. 이 MBC 기자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연 차를 막아. 막 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그 기자는 실명도 알아요. 지금 다른 종편에서 저거 앵커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항상 시비거리를 만듭니다. 반일 종족주의를 취재하고 싶으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반바지 차림으로 집에서 나서는 분한테, 그것도 연세가 꽤 드신 분한테 느닷없이 마이크하고 카메라 들이대면 누군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맞을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맞고 나자 이제 맞은 걸 갖고 또 기사로 삼아. 맞을 짓을 해놓고 맞자 우리가 맞았다 이걸로 기사를 삼아요. 반일 종족주의란 책의 내용은 온데간데가 없고
평소에 대학 교수 하신 분이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한 대 올려붙였겠습니까? 근데 그게 MBC의 전통이에요. 아주 유구한 전통입니다. 못된 전통이죠, 그거. 취재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막무가내 취재 해본 적 있죠. 근데 막무가내 취재는요, 결국은 단명해요. 단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도가 그 취재원들에게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왜 멀쩡한 양반한테 갑자기 반바지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분한테 들이대고 뛰다가 한 대 맞고 그걸 또 기사나고 우리 맞았으니까 뭐 손해배상 요청을. 참 창피해서 내가 같은 기자라고.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비부장지대에 들어가서 12억 원짜리 광고 몰래 촬영하면서 뭐 간접 광고라고 사기치는 거나 멀쩡한 학자한테 무례를 범하고 한 대 맞았다고 어우 폭행 나고 뭐 카메라가 훼손됐으니까 물어내라. 뭐가 달라요? 그 방식이. 그러고 밖에 나가서 기자라고 해갖고 전부 이 대한민국에는 전 기자 다 욕먹이고 다니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인권이고 뭐가 없어. 취재원들은 막 달려들어. 난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취재하러 간 기자가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반일 종족주의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백두산 신화는 조작된 것이다. 둘째,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외교적으로 할 말이 없다. 역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할 말이 없다.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도 국사책에 있는 거와 실제 팩트는 다르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예를 들면 이영훈 교수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를 살펴봐도 독도 옆에, 울릉도 옆에 우산도라는, 옛날 우산국이라고 있었죠. 그 신라장군 이사부가 가서 뭐 우산국을 점령했는데 우산국이 울릉도인지 아니면 실제 다른 우산도라는 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도에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우산도가 시대마다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우산도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리 연구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다음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그런 사실들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일 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약간 일본 쪽의 주장을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미국 국무부가 독도 문제에 관해서 보낸 전문이 있어요. 그 전문을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한테 약간 불리한 내용입니다. 사실 독도 문제라는 건 그런데 이영훈 교수님이라고 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 우려를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학자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사명으로 그런 책을 쓴 건데 그런 사람을 기자가 가서 괴롭히고 그러다가 괴롭히다 안 되니까 서울대 명예교수를 사칭하고 다녔다. 명예교수는요, 예를 들면 그 대학에서 몇 년 이상을 근속을 해야 주는 타이틀입니다. 그냥 65세에 대해서 그냥 교수직 물러난다고 무조건 명예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온 모교에서도 한 학기 차이로 명예교수가 못 되신 분이 명예교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한번 후배 교수들한테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분은 이제 명예교수라고 쓰질 않는데 이영훈 교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명예교수라고 호칭하면 적극적으로 나는 명예교수가 아니다라고 바로 잡아주었고
기타 책에도 보면 명예교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전서울대학교 교수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흠집을 내는 거죠. 이게 명예교수니 명예교수가 아닌 것이니 이런 게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우리나라 사회의 큰 파문을 또 여러 가지 교훈과 반성을 주는 저서의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뺨을 한 대 때린 거랑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명예교수인지 명예교수가 아닌지하고 이 책의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자들은 제가 볼 때 읽지도 않고 갔을 거예요. 읽지도 않고 가서 그냥 무조건 뭔가 기사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영상이 안 잡히니까 한 대 맞은 걸로 그런 걸 자해공갈이라고 하죠. 남들이 그랬으면 자해공갈이라는데 자기들이 맞으니까 이건 언론 탄압이다. 뭐가 언론 탄압이에요? 언론 탄압은.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젊은 기자들은 뭐 제가 젊은 기자들이라고 싸잡아서 비판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그 20대, 30대 기자들은 저희 때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뭐 저희 때 받은 교육이 옳다 아니다를 뜻하기 전에 저희들은 지금 있는 기자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했어요. 거의 24시간 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 몇 번 빼면. 어떤 때는 꼬박 밤을 새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야근을 하면 야근이 새벽 5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팀장 되는 선배가 뭐 무교도에 가서 뭐 북어국이라도 한잔 하자 하면 따라가면 뭐 해장한다고 또 그 사발로 소주 마시고 그리고 푹 쓰러져서 자다가 다음날 또 오후 되면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런 일도 했고 남의 집 앞에서 안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설득을 해야죠. 인터뷰를 하려면 설득을 해서 상대방이 응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면 질문지라도 먼저 달라 그러면 서면 질문지를 먼저 건네는 게 취재의 ABC입니다. 근데 요새 친구들은 하는 거 보면은 다 이런 식이에요. 왜? 제대로 기자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뭔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이 이영훈 교수한테 맞은 기자와 이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행태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전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사람도 뭐 어디서 근무했는지 아시잖아요. MBC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뭐 어디 성신여대인지 무슨 교수로 갔다가 사장으로 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니까 후배들이 거짓말에다 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뭐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제대로 취재를 안 하고 헛기운만 쓰기 때문에. 헛기운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폼 잡는 거 있죠? 폼 잡는 거. 제가 방송을 보면서 제일 한심했던 게 뭐냐면 한 3마디 말하려고 자 다음은 무슨 기자가 전화하겠습니다. 한 3마디 하고 또 다음은 뭐 그런 인력의 낭비가 어디 있고 그게 다 비용 아닙니까? 그 비용이 다 어디서 들어가요? 국고에서 들어가겠죠. 뭐 3마디 하려고 합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3마디 하는 사람이 그 말 이어서 3마디 하고 그 말 이어서 3마디 하고 혼자 다 해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기자들이라면요 적어도 200자 원고지는 100장 정도의 기사를 그냥 써낼 수 있어야 돼요. 한나절쯤에 100장 정도를 한나절에 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된 기자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약 올려 노인네 약 올려서 뺨 맞거나 뺨 맞은 거 같고 뭐 방송장비 파손 방송장비가 파손됐으면 얼마나 파손됐겠어요. 그리고 방송장비 다 보험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고가의 장비면 맞은 걸 기사로 삼아. 왜? 등기 없으니까. 200자 원고지 100장을 한나절에 쓴다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자 원고지 100장을 팩트로 채울 수 있는 팩트가 있으면 기사는 잘 써져요. 순식간에 써집니다. 그 팩트가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연도라든가 무슨 구체적인 인용 같은 거야 이제 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 머릿속에 내가 쓰고자 하는 기사에 대한 팩트와 뭐가 따따닥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냥 써요. 한 30시간이면 씁니다.
근데 팩트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짓이나 하는 거죠. 이런 짓. 가서 평지풍파 일으켜서 괜히 책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문제로 뭐 한 건 했다는 식으로 올리고, 이건 뭐 그 비단 MBC뿐이 아니에요. 다른 방송사도 비슷해요. 걔네들은 인력도 많고 돈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엉망진창하고, 이거 만일에 유서 깊은 언론사, 신문사에서 이런 짓 했으면 그거 무지하게 혼납니다. 왜 임마 네가 나가서 그런 식으로 엉터리 취재를 하고 쓸데없는 조작을 하고 다녀. 유서 깊은 언론사에서도 조작 그 사례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마다 수십 개예요. 예를 들면 칼라이스, 예전에 그 미국 무역 대표분지 그 여자분 있었잖아요. 한 페이지로 가짜 인터뷰한 놈도 있어요. 가짜 인터뷰. 파면감이죠, 그런 거는. 파면 안 되고 지금 어느 대학에 가서 교수 잘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미 국무부에서 항의까지 들어왔겠어요. 아니, 우리는 인터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 페이지짜리 인터뷰가 나가냐. 지가 다 가공한 거죠. 근데 그런 놈들은 결국 기자 생활을 오래 못해요. 기자 생활은 머리 좋고 똑똑한 놈이 오래 하는 게 아니고요. 발로 많이 뛰어다니고 땀 많이 흘리는 놈이 오래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발로 뛰고 땀 많이 흘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건들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속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인간들이죠. 사건은 다른 것 같지만 맥은 똑같습니다. 아, 진짜. 이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어디 한 군데만 쓰면 그냥 베껴쓰기 바쁘잖아요. 무슨 오방색이 어떻네, 무슨 뭐 구슬했네, 뭐 롯데호텔에서 미래를, 난 롯데호텔에서 미래했다는 소리 듣고 진짜 웃었어요. 그 기사 쓴 놈은 미친놈이 아니면 저런 기사. 아니,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미래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롯데호텔, 사람 제일 많은데 거기를 들어가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심하다 느낄 거예요. 그걸 믿었던 분들은. 그게 기사의 요건이 됩니까? 아니, 얼굴 알려진 사람이 사람 제일 많은 호텔에 가서 키를 받았고 올라가서 미래를 해? 아휴, 무슨 호스테스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게 먹혔잖아요. 무슨 뭐 프로포폴을 받고 뭐 했네, 마약을 맞았네, 뭐 비아그라를 먹어. 여성이 비아그라 먹어서 무슨 효과가 납니까? 참나. 여성들 비아그라 100알씩 드셔보세요. 그 무슨 효과가 나나. 근데 속아. 그러니까 속으니까 자꾸 이런 기사가 범람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 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책만 읽었어요. 그 세종은 과연 성군이라는 그건 소책자고 이번에 나온 반인 종족주의 읽고서 제가 감탄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상당히 그 한국 근대사에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일제에 지배를 당한 시점부터 해방 때까지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주요 내용들은 그 무슨 독립군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 뭐 봉오동 전투가 어떻고 청산리 전투가 어떻고 뭐 임시정부가 언제 세워져서 누가 뭐 국무령이 되고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되고 이런 류의 그 역사 내용만 가르쳤지 일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을 펴고 이런 것은 거의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저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다가 하도 독자 여러분들이 읽어보라 해서 읽어보니까 진짜 아는 내용도 있고 감탄하는 내용도 있어서요. 근데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정당하게 비판을 해야지. 하려면 다 읽고 이런 반대 의견도 있다. 이런 반대 자료도 있다. 이런 반대 문서도 있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 해겔이 말한 정반합의 원리죠. 정과 반이 나가다가 둘이 합치면 그렇게 돼야 의견이 조율되고 국가가 성숙해지는 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과 반밖에 없어요. 합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무한대로 갈라져. 그 갈라지는데 일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노력하지 않는 언론들. 어떻게 그냥 한 건 해서 표피적인 자극만 주는 방송을 할까? 골몰하는 방송? 사기치는 방송.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정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되게 쉬워요. 오방색이 무슨 무속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오방색이. 뭐 오방색 주머니가 어쩌고저쩌고. 그 미친놈들이에요. 오방색이. 저기 전라남도 담양에 가면 우리나라 그 3대 정원이라고 꼽히는 소세원이라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소세원 담장이 오방색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의 색깔입니다. 그 색깔들이. 근데 그걸 갖고 무속인이 어쨌든 야, 기가 안 차는 짓들을 저희가 불과 2년 몇 개월 전에 했죠. 나라가 막 미쳐서 광란에 구파를 벌였죠.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대형 사기질하는 인간이 장관이 되지도 않나, 또 되고자 노력하질 않나, 그런 놈들만 또 핀셋처럼 꼽아서 장관이나 무슨 요직을 맡기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질 않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2번까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3번 속으면 속이는 놈이 나쁜 게 아니라 속는 놈이 나쁜 놈, 무지한 놈이다. 멍청이에요. 무슨 롯데호텔 미래를 하고 뭐 구슬해요 거기서. 보는 눈이 얼마인데 요새. 그리고 청와대에서 굿소리 하면 안 들립니까? 아, 참. 기자를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나 기자가 된 지 10년 이하의 아직 초년병 기자들은 제 말을 명심하세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애저녁에 다른 직업 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직업 택하는. 못하러 개고생해요. 월급 적은데. 단지 나라를 위해서 사실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돕고 이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기자를 하는 거지. 아니 딴 데도 아니고 비무장지대에서 12억 원 먹으려고 군을 속인 놈이 있는가 하면 멀쩡한 학자를 마치 무슨 사기꾼처럼 몰고 폭력배처럼 몰아버리는 행태. 그리고 그러한 행태가 아직도 버젓이 통하는 나라. 그게 저거야말고이지 뭐예요. 우리가 그 무슨 수출을 많이 하고 그것만 하면 답니까? 돈만 있으면 다예요. 에티켓하고 교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진국으로 가는 거지. 졸부죠, 졸부. 지금 우리나라는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졸부들 파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딴 사람들이 보면. 내가 그 사람이 싫은데 다른 외국인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황당한 민족으로 알겠습니까? 예. 문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또는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뉴스, 새로운 시대와 스토리를 여러분께 발굴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JTBC하고 MBC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을 지적하면 거기에 수긍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또 우리를 명예를 더럽혔네. 무슨 명예예요? 가서 노인네 하나 괴롭혀놓고서. 예.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방송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무형의 후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